안녕하세요. 어려운 주식을 좀 더 쉽고 맛깔스럽게 분석하는 주식 셰프입니다. 오늘 땀나네요. 네, 분석하고 영상 만드는 중간에 이제 공시가 나오고 이러면서 파악하고 하다 보니까 저도 좀 정신이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몇 개의 내용을 조금 놓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SK바이오사이언스 그 관련해서는 제가 영상 올렸다가 그거는 다시 좀 비공개로 했습니다. 내용이 좀 틀린 부분이 있어서 혼란을 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비공개로 했고, 이제 이 영상 올리면서 또 삭제할 거예요. 그거는 삭제할 예정이니까 좀 보신 분들이나 이제 댓글 남기신 분들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좀 잘못된 정보가 조금 있었어요. 제가 파악을 아까 급히 하면서 좀 놓친 부분이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었는데, 또 한 분이 그거를 또 이렇게 딱 말씀해 주셔갖고,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좀 혼란해지시기 전에 또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덕분에 또 이렇게 오류 수정해서 이제 말씀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바이오사이언스 관련해서 SK케미칼이 어떤 영향을 받느냐, 이거와 그다음에 SK케미칼 또 실적 발표도 했죠. 저는 구정 연휴 끝나고 하지 않을까 싶기도 했는데 좀 연휴 앞두고서 왜 지금 시점에 또 금요일날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네, 발표가 났는데 그런 것들 다 같이 이제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 네, 속전속결. 사실 이거는 계속 그 증권가에서는 좀 예상을 했던 부분이에요. 네, 부분이었고, 지금 궁금하신 거는 얘네들이 뭐 했다 이게 아니라, 그래서 SK케미칼을 어떻게 이걸리실 것 같아요?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공모주 청약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보다는 그럼 우리 케미칼은 어떻게 하실 분이 더 많으실 것 같아서, 네, 좀 그렇게 좀 정리해서 좀 그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일단 전에 영상을 이제 삭제를 하기 때문에 요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것만 이제 일정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 공모가는 49,000원에서 65,000원으로 돼 있고, 일정은 이제 수요 예측일에 3월 4, 5일. 이거는 이제 증권사하고 서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 수요를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되고, 가격은 어느 정도 할까? 이거 공모가는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원하는 가격이고, 여기서 이제 다 확정을 합니다. 공모가 가격은 얼마 하면 적당하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게 좀 여기서 확정이 됩니다. 물론 그 전에 이제 증권사들하고 미리 얘기는 하겠죠. 주관사가 있으니까 많이 얘기를 할 텐데, 분석도 많이 하고, 기업 이제 실사도 할 거예요. 실사도 하고 많이 할 텐데, 어쨌든 이때 이제 확정을 합니다. 최종 확정을 하게 되고, 어쨌든 바이오사이언스는 최소 49,000원은 줘. 그리고 65,000원 정도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냥 감은 한 56,000원 정도 이제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냥 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국투자증권하고 미래에셋대우도 같이 공동 주관사예요. 그러니까 성공하면은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습니다. 이 성공한 가격에 대한 일정 퍼센티지로 이제 받고요. 자, 그래서 이제 2,295만 주 공모가 이렇게 49,000원에서 65,000원 사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다 설명을 아까 드렸었는데, 이제 빼먹은 게 이제 765만 주는 9주 매출로 내놨어요. 그러니까 SK케미칼 주식 중에 6천만 주를 갖고 있는데요. 6천만 주 중에 765만 주를 내놨습니다. 네, 그래서 케미칼 입장에서는 이제 98% 정도의 지분이 있었죠. 그동안 그 6천만 주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일부를 현금화하는 4,973억 최대. 이거는 뭐냐면 65,000원일 때예요. 65,000원일 때 4,973억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형태로 이제 현금 확보 목적도 있어서 본인 주식 765만 주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2천만 주 전체를 하는 것보다, 자, 뒤에 그냥 한 번에 설명드리는 게 낫겠네요. 기사 내용은 제가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요거는 참고만 하시고요. 제가 틀린 상태에서 빨리 업로드 하려다 보니까 마음이 좀 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빨리 좀 할게요. 이 기사 내용은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는데 요걸로 설명드릴게요. 기존에 SK케미칼 6천만 주, 그 다음에 우리사주조합이 81만 9,990주, 그래서 둘이 합해서 99.37, 그 다음에 개인이 0.63 정도 이렇게 갖고 있었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추정치로 제가 역계산을 했을 때 전체 주식이 대충 대략이에요. 6,122만 4천 주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한 요거보다 조금 안팎으로 좀 있을 텐데, 자, 그래서 이제 공모를 하는데, 공모 목적은 이제 목표는 2,295만 주예요. 이걸 공모를 하는데, 다 공모하는 게 아니라 이 중에 SK케미칼이
자기 보유한 6천만 주 중에 765만 주는 내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295만 주 중에 765만 주를 뺀 1530만 주가 이제 추가 상장이 되는 거예요. 추가 상장이 되는 거고, 바이오사이언스에서 원하는 그 공모 희망가는 최저 49,000원, 최대 이제 65,000원까지 지금 밴드폭을 제시하고 있는 거고, 네, 이거는 이제 그동안 이제 상장 전까지 증권사들하고 계속 논의하고 분석하고 기업의 실적에 대해서도 이제 감사 실사를 할 거예요. 그런 거 하면서 이제 정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상장이 되고 나면 요게 이제 공모가 돼서 이제 상장이 되면 전체 주식수는 요걸 더하면 요만큼이 더 많아졌잖아요. 1530만 주. 그래서 대략 7652만 4천 주 정도가 됩니다. 전체. 그러면 케미칼은 765만 주 내놨으니까 6천만 주에서 남은 주식은 5235만 주가 남아요. 그래서 지분은 이제 68.4%, 여전히 지배적입니다. 50% 더하기 1주 하면은 과반수잖아요. 그쵸? 근데 68.4도 여전히 과반수 이상이기 때문에 지배회사예요. 지배회사. 지분법상 지배회사고, 지배회사는 자회사 매출 전체를 당기순이익 전체를 갖다가 자신 당기순이익으로 반영을 합니다. 지배 구조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이언스가 잘하면 여기도 이제 매출이 올라가는 구조가 돼요. 그래서 공모주 총 이제 상장 그 공모돼서 이제 시장에 풀리는 그 주식이 2295만 주인데 이게 29.9% 정도 돼요. 이거 합해서 100이 안 될 수 있어요. 반올림을 해서 계산하다 보니까 조금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다 반올림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걸 따져봐야 돼요. 일단 765만 주 요거를 갖다 내놨죠. 이번에 공모 가격이 이제 밴드가 요건데 어디 가격이 되든 뭐 해서 나왔을 때 일단 49,000원일 때 최저가입니다. 최저가일 때는 SK케미칼에 손에 들 수 있는 현금이 3,748억 5천만원, 그 다음에 최고가라고 했을 때는 65,000원일 때죠. 4,972억 5천만원. 네, 이 정도로 갖게 되고요. 이 남은 지분 68.4%에 대한 지분 평가 수익은요, 49,000원, 최저가일 때 2조 5천 651억 5천만원, 최고 65,000원일 때는 3조 4,027억 5천만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분 뭐 더 팔 수도 있죠, 원하면요. 네, 50% 더하기 1만 되면 되니까 네, 더 팔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찌됐건 그만큼 현금 확보를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생긴 거예요. 네, 돈 필요하면 주식 팔면 되니까요. 자, 그러면 SK케미칼 입장에서는 돈도 이렇게 많이 생겨요. 최소 3,748억 5천만원, 최대 4,972억 5천만원이라는 거의 뭐 3천에서 4천억 사이가 돈이 생겨요. 케미칼 입장에서는 뭐 현금 보유율이 확 올라가죠. 그걸로 할 수 있는 일도 많고요. 그쵸? 투자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리고 이렇게 되면요, 현금 보유율이 높아지면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배당도 어느 정도 더 나올 수도 있어요. 현금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케미칼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좋고 어떻게 보면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어차피 지배구조로 그 지위가 유지되니까 이번 기회에 현금 확보도 하고, 그쵸? 현금도 확보하면서 지배회사로서의 그 위치는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이제 앞으로의 매출은 전부 다 100% 반영이 됩니다. 지배구조상. 네.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다음은 SK케미칼 이제 실적과 관련된 건입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가 났죠. 네, 오늘 뭐 금요일날 왜 이렇게 또 막 쏟아내는지 모르겠네요. 자, 지난해 영업이익 952억. 그래서 그 전년도 2019년 대비 18.5% 상승했어요. 네, 좋죠. 네. 자, 좋고, 근데 이제 매출은 그 15.7% 좀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분리시킨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좀 매각한 건도 있고 하니까 나올 수가 있는 그런 데이터고, 순이익이요. 보면 2,583억이에요. 5,043.7% 늘었습니다. 순이익. 자, 여기 순이익인데, 순이익은 사실은 작년에 2020년 2월에 일부 그 바이오 관련된 바이오 에너지 사업을 매각을 했죠. 한행컴퍼니 그 사모 쪽에다 이제 매각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나타나는 효과예요. 4분기 같은 경우에는 172억 원. 그러니까 영업이익이거든요. 이게 그 2019년보다는 9.9% 좀 줄었어요. 네. 그래서 그 전보다는 조금 줄었는데, 순손실은 이제 뭐 299억이 좀 낮네요.
네,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현금을 확보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에 대해서는 조금 컨센서스보다는 약간은 떨어질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전반적인 연간 그 사업에 대해서는 그래도 뭐 잘 된 그런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보면 이제 바이오 에너지 사업 양도로 인한 실적 제외 매각 차익이 생긴다고 이제 설명을 했죠. 자, 그래서 보시면 이 건을 혹시 잊어버리신 분 계실까봐 이제 좀 하는데, 이제 고부가가치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서 기존에 이런 바이오 디젤이나 바이오 중유 쪽 이쪽에 대해서 하는 그 바이오 에너지는 매각을 했어요. 한행 컴퍼니 이쪽에다가 3,800억 원 네, 양수도 계약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나온 또 이제 차익이 있는 거예요. 또 네, 좀 손실난 부분도 빠지고 뭐 이거 빠지더라도 세금 빠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저렇게 네, 이득이 나는 거죠. 그래서 현금을 확보를 했죠. 그래서 이제는 친환경 소재, 네, 코폴리에스터 이런 데들, 그 다음에 생명과학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사업 고도화 쪽하고 하는데, 지금 말씀드렸지만 친환경 코폴리에스터 이쪽 증설을 하고 있어요. 공장도 그렇고. 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코폴리에스터가 SK케미칼은 되게 주력입니다. 나중에 이제 계속 이쪽이 이제 친환경차, 수소차 같은 데도 그렇고 계속 여기에 집중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걸로 해갖고 백신 쪽은 이제 자회사 쪽에서 매출이 나오면서 이제 그쪽 집중해갖고 CMO도 그렇고 매출 나오면 이제 지배구조상 네, 또 연계 매출이 나올 거고, 연결회계로 이제 매출이나 당기순이익이 연결될 거고, 본인이 했던 친환경 코폴리에스터 쪽도 이제 계속 집중해 나가면 여기는 뭐 계속 실적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나온 데이터들은 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나온 거 괜찮은 것 같고, 근데 시기가 조금 아쉬워요. 하필이면은 왜 연휴를 앞두고 발표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연휴 끝나고 나서 만약에 주주 상황을 좀 고려를 했다면 추석 설 연휴 끝나고 나서 발표를 하면 이게 되게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건인데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좀 실적상 괜찮게 나왔으니까 뭐 여기 대해서는 되게 뭐라 그럴까요? 주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래도 좀 좋은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현금이 일단 이만큼 있고, 아까 이제 설명드린 거 있죠? 거기서 이제 보신 것처럼 그 SK 바이오사이언스 네, 거기 이제 공모해갖고 잘 되면 최저 3,700억, 그 다음에 최대치로 만약에 나온다면 4,500억, 여기에다가 플러스로 현금을 확보를 하잖아요. 일단 기업이 현금이 많기 때문에 신규 투자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되게 이렇게 네, 성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실적 발표가 났기 때문에 증시 자체가 이제 월요일날 한번 그러니까 증시래 종목 자체가 월요일날 한번 움직일 수는 있어요. 이게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분기 매출로 볼 때 조금 실망스럽긴 한데, 전체적인 연간으로 볼 때는 그래도 뭐 잘 나온 상태니까. 그리고 어쨌든 현금에 대한 부분, 네,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IPO 상장 시 얻을 수 있는 그런 현금 효과, 예,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런 면에서는 이제 주가가 한번 좀 움직일 타이밍이 좀 된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중요한 거는 IPO 쪽은 결정이 나야 돼요. 3월 초에 이제 결정이 나니까 그 3월 초까지는 그래도 뭐 주가가 움직이긴 하겠지만 좀 이게 잘 맞물렸으면 좋은데 참 그게 아쉽긴 하네요. 네, 주가가 이제 움직일 수는 있어요. 3월 초까지 움직일 수 있는데, 어쨌든 계속 나오는 공시 내용이나 이런 건 좀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한 번 정도 이제 주가가 움직일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거고요. 조금 2% 아쉬운 거는 왜 하필이면은 2번인가, 네, 연휴를 앞두고 나서 그것도 옵션 만기를 앞두고 나서 했는가, 이제 이런 부분인데, 네, 어쨌든 수급상 움직이는 거는 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어쨌든 오늘 뭐 정신없는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이었고 하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 건이 많아갖고 저도 이제 영상 올리다가 다시 이렇게 업로드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오늘 많이 정신이 없으셨을 것 같아요. 네, 금요일날 좀 이렇게 잘 마무리 하시고요. 주말에는 좀 편안한 그 휴식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숨차네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어쨌든 좋은 결과들이 항상 생기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